안녕하세요. 진정한 자기계발이 있는 곳 옷장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입니다. 이것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책을 오늘 요약할 테니 핵심만 똑똑 찝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신 분들은 내가 과연 부자 마인드로 리셋하면서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각자 자신한테 물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부분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이 파란색 부분은 전에 나왔던 책과 다른 부분인데 요약하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질문지를 넣어놓았다는 것이 차이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부자 마인드 리셋 하시는 거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바로 지금 시작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는요, 저에게 영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 총 3가지인데요. 대부분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성공에 필요한 주요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제가 좋아하는 이 저자가 어떻게 그동안 투자하는 이 사람만의 비법이 이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이 두려움과 무지가요, 합하면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욕망을 잘 다스리면 부자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00%, 10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사고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계속해서 매 장마다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꿀팁,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거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또 하나 느낀 것은요, 기존의 자기계발, 부자에 관한, 부에 관한 서적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2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읽으시고 그냥 자기 생각 조금 보태고 이 책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돈에 관한 거, 부에 대한 책은 거의 이 책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크게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히 자기 삶을 행동력이 받쳐준다면 전환하기에 충분한 만큼 영향력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냉소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냉소주의는 뭐냐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좋은 정보를 주면 의심을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갖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소주의를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옛날 고전부터 내려오는 그 게으름에 대한 것은 부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사소한 게으름, 투자 정보를 알려고 한다든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리서치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게으름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삶에서 여기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삶의 그 습관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통찰력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나쁜 습관은요, 소비 문화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충분히 재산이 축적된 다음에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습관을 가난하게 되는 습관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만함입니다. 사람이 무지하게 되면은요, 오만해지게 되죠. 모르면 더군다나 오만해집니다. 이러한 자기 생각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5가지라고 꿀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큰 주제 두 번째로 성공에 필요한 주요 관리 기술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현금 흐름을 관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관리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리더십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몸으로 익혀야지만 된다고
자기는 부자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다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현금 흐름을 수입이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들은 곧방 지출을 하거나 세금에 먼저 지출을 하지만 부자들은요. 먼저 자기 재산을 먼저 축적한 다음에 그 다음 맨 나중에 세금을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읽었었는데요. 저도 수입이 들어오면 세금이나 먼저 나가야 될 공과금 먼저 제거하는데 그게 빈자,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으로 제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살펴보니 의외로 부자들이 세금이 체납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 번째는요. 로버트 기요사키만의 투자 방법,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이나 어떤 투자를 할 때요. 작은 회사 주식을 사서 1년 안에 처분하는 것이 이 사람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에는 어떻게 투자하냐? 작게 시작해서 크게 늘려서 소득이 연기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분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기만의 자산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자기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계속해서 꿀팁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금융지식이란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금융지식이 무엇이냐면요. 회계, 투자, 마케팅, 법률 지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 기업이 갖는 세금 혜택을 아주 발빠르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소유에 따른 혜택이 무엇인지 이 부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세금 공부를 따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기업이나 신탁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재산을 숨겨 채권자들로부터 자기 재산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요.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까요? 이 책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감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에 정말 정보가 넘쳐나지만 시의적절한 정보, 이거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는 더욱더 부자가 된다고 꿀팁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 피하지 말고 이 금융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에 대해서 깊이 알기보다 조금씩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것이 배움이라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늙은 개에게는 새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속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내가 가난한 자의 철학을 갖고 있는지, 부자의 철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행동력으로 이 책에서 알려준 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자 되기에 대한, 먼저 부자가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복권 당첨자가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다 잃어버리듯이, 먼저 내 안에 그 부자의 마인드 리셋이 가능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 부를 관리하면서 제 아녀 세대, 제 3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꿀팁이 되길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십시오. 성장 마인드 리셋 오정전을이었습니다.